랭킹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통해서 저희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 종목들 상위 리스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그리고 본주까지 일제히 크게 오르면서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코오롱 글로벌도 23%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개발에 대비해서 영일만항을 2배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포항 영일만항이 민간 투자 시설이라고 합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지분 15.3%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늘장 11,940원까지 강한 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KIB 플러그 에너지 19% 급등으로 543원 정도 동전주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백광산업도 15% 급등입니다. 그 외에는 오늘 또 코스피 지수에서 이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LG이노텍이 11% 급등하면서 25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일제히 급락,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반전된 이유는 월가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서 애플의 기기들, 아이폰이라든지 이 맥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간밤 애플도 7% 급등 마감했고요. 관련 밸류체인들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있고요. 6위부터 10위권 넘어가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두산 로보틱스, SL, 한성기업, 화신, BH까지 이 BH도 같이 애플 밸류체인에 포함되며 오늘 9% 반등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10% 급등입니다. 89,0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봇주들이 횡보 끝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한동안 횡보하는 차트를 그리다가 어제부터 로봇주들 다시 한번 순환매장세 속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좋네요. SL도 10% 상승세, 화신도 9% 오른 12,0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성기업까지 10% 급등으로 집계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통해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코스피 상승 리스트부터 설명드렸는데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봇주, 그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한번 또 이제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 다가오는 또 이제 시기에 저희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보픽 출시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성장주 하면은 또 이제 가장 또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상당히 탄력을 잘 받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봇주들을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신 분들은 또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는 로봇주들이 다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들, 그 다음에 또 LG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LG와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이제 이 섹터군으로 감속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섹터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또 이제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 어제 오늘 해서 약간의 또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9만 원대 매물이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로봇주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에브리봇 같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을 봤을 때 에브리봇이나 이제 누로메카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관심받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워낙에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관심 받는 쪽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섹터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 종목을 더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쪽으로 이 로봇주들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코스피 하락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오늘장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지금 4% 하락으로 37만 7,500원 나타나고요. DI나 대동전자, 테이펙스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 테이펙스 같이 몇 주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도 오늘 4%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마 알미늄 이쪽으로도 3%가량 하락세고요. 어제장 좀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서 식품주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주료 관련 섹터들 보혜양조 오늘 3%가량 다시 한번 하락세고요. 어제는 식품주들이 좀 키맞추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용평리조트 역시나 신사업으로 식품 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묶이면서 급등세가 어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3% 정도 내림세 기록하면서 3,575원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동해 이 심해와 관련돼서 석유 시추 관련 종목들 강관 테마들도 조정을 이어갑니다. 넥스틸이 3% 밀린 1,02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롯데손해보험 오늘장 3%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조정받는 섹터들이 좀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슬슬 약간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섹터군으로 농심을 한번 또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식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시장에서 지금 탄력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뭐 CJ 시푸드나 혹은 이제 우양 같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또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순당도 약간 또 이제 이 음봉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지금 밑꼬리 그리면서 어느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상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순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A부터 시작했었던 종목들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제 슬슬 Z까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도 전체적으로 순환이 어느 정도는 나온 상황이고 이제 후발주자에서 약간은 한 번 정도의 급등을 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이지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따라타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지금 현재 뭐 삼양식품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고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또 약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우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고점에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상승폭도 그동안에는 훌륭했기 때문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슬슬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 봤을 때 모두 다 이제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CJ 시푸드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우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현재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완전하게 단타 혹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만 지켜볼 것 같지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또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만 무언가 또 새롭게 큰 수익을 노리고 어느 정도 또 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려면 지금 이제 음식료 쪽보다는 이제 내일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또 새로운 방향성이 나타날 거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나올 겁니다. 그 종목들을 또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쪽은 슬슬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새롭게 탄력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음식료 섹터 전반에 대한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낙수효과까지 정말 끝 종목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하시고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정도만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우양이 23% 급등합니다. 11,570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음식료 섹터들 대부분 조정을 받는데 우양 이 냉동김밥으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지금 K푸드 가운데 냉동김밥이 큰 주목도를 끌고 있는데 우양 역시나 함께 수혜를 받으며 오늘 급등하는 모습 10시 구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노펙스, 이 전문가님이 계속 또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19% 급등하며 오늘 13,940원 구간 기록하고 있고요. 경동제약 개별 모멘텀입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은 18%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립성 비대증 복합제에 대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애플 관련 밸류체인들 여전히 발견됩니다. ITM 반도체 오늘 16% 급등으로 25,850원 기록하고요. 엠플러스까지 현재 급등 구간 속에 있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들 가운데서 베셀도 14%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AGL 컴퍼니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고 45억 원 규모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고요. AI 섹터도 조금 움직입니다. 폴라리스 AI가 13%대 상승세, 그리고 Q캐피탈은 좀 개별 이슈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초록뱀 미디어 매각이 흥행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유력한 우협 대상자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딥마인드, 폼텍 코리아까지 현재 구간 상승세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코스닥 상승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시노펙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 진행할 때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FPCB 기판 관련해가지고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동시에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하반기까지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도 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시장은 순환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어느 정도는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약간의 또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새롭게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이 시노펙스 같은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왜 안내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어떠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수급이었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완전하게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강력한 수급은 반드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구간 소화를 해주고 오히려 눌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가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오늘로써 이제 주가 분출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내일 이후로 저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내는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새롭게 이제 분기점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새로운 분기점으로 이제 도달을 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온 수급들을 새롭게 저가에서 또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은 시노펙스처럼 강력한 수급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이러한 수급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제가 접근을 하고 나서 하반기까지 FPCB 기판에 대한 굉장히 또 좋은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노펙스를 접근하고 나서 오늘 분출의 과정까지 어떻게 이제 또 접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또 내일 이후에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요일 변동성 이후에 또 시노펙스까지 좋은 이런 시세를 보여줄 종목들,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체라가 25% 급락으로 2,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황영규 대표이사의 회사 보유 지분이 9%에서 1.6%까지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8억 원 상당인데요. 질권 실행에 따라 출고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권이란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21년에 제2의 전환사채를 23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었고 펀드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신탁업자 입장에서 질권을 설정했었는데 지난 10일에 전환사채 전환이 청구됐는데 종가에 매각했을 때 83%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가 빚보증으로 지분을 날렸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대양지지 이제 오는 20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갑니다. 상패를 앞두고 23% 급락하는 흐름이고요. 휘림로봇은 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되며 13% 내림세 2,545원 기록합니다. 솔브레이홀딩스, 다원 넥스뷰 같은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 나타나는 모습 관측되고요. 다음 섹터 보시면 전진바이오팜, 캐스피온, 제이스코홀딩스, S바이오메딕스, 이노시스까지 일제히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라든지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스닥 하락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하락 종목 중에 뭘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가장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 포함해서 리튬 관련주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리튬 관련주 중에는 대장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뭐 리튬 포스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엠텍 같은 이런 종목들, 뭐 이제 금양 같은 종목들도 이제 후보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뭐 강원 에너지라든지 뭐 미래 나노텍, 뭐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또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저는 어제 하이드로 리튬의 움직임이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슈 자체는 이제 볼리비아 염호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4단계 평가에 진입을 하는데 3단계 평가에 대해서 하이드로 리튬 포함해서 이제 또 관계사들이 상위 8개 그룹 이내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건 역시나 어제 들어왔었던 수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약 한 3개월 정도 혹은 또 이제 반년 정도 구간 동안에 전체적인 이 바닥권의 수급을 또 압도해주는 물량이 들어가 줬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수급은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앞선 구간을 그냥 시장가로 다 수급을 삼켜줬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 이대로 끝날까라고 하면은 저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2등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따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이드로 리튬이 워낙에 어제 독보적으로 수급을 조금 압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리튬주 갖고 있다 혹은 리튬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종목 접근하시기보다는 하이드로 리튬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제의 상승은 이제 그냥 분출이 다 끝나버리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상승을 위해서 앞선 구간을 그냥 삼켜주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는 충분히 깨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중에서 뭐 굳이 다른 종목을 볼 필요 없이 대장주인 하이드로 리튬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오늘은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주주 조정받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역시나 대장주를 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